엄마가 쉽게 알려주는 과학, 에미 사이언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알라는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는 코알라는 어미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젖과 함께 자신의 똥을 먹입니다. 이 똥 속에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죠. 유칼립투스 잎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장내에 정착되지 않고서는 코알라가 먹어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장내 미생물을 고스란히 새끼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며 어미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 새끼의 똥을 맛보면서 새끼의 장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끼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똥을 먹는다? 토끼의 대변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부드럽고 묽은 똥이고 다른 하나는 많이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형태의 까만 똥입니다. 이 중 토끼는 묽은 똥을 먹습니다. 이유는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싼 똥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완벽하게 섭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새벽에 싸는 묽은 똥에는 섬유소 외에도 단백질, 질소, 비타민 B,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이를 먹는 것이며 동글동글한 까만 똥은 영양분이 없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소 섭취를 위해 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못 먹게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코끼리 똥으로 종이 만들기. 몸무게 2톤 정도의 코끼리의 식사량은 하루 평균 200kg 정도입니다. 코끼리의 소화기관의 효율은 별로 좋지 않아서 먹는 양의 약 50%, 약 100kg 정도가 소화되지 않고 섬유질 상태로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똥의 90%가 섬유질이지요.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코끼리 똥을 재활용해 종이와 제품을 만듭니다. 코끼리 똥을 말려 모은 뒤 섬유질만 남겨두고 불순물을 씻어 끓이면 종이의 원료인 펄프가 되고 이를 건조시키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코끼리 한 마리의 똥으로 하루 약 660장, 1년 24만 장의 종이를 만들며 이는 1년 동안 나무 240그루를 살리는 것으로 코끼리도 보호하고 나무도 살리는 코끼리 종이는 친환경 상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물의 똥을 먹는 쇠똥구리. 소나 말의 똥, 다양한 짐승의 똥을 둥근 경단으로 빚어 적당한 곳에 파묻어 온종일 먹어대는 곤충이 바로 쇠똥구리입니다. 쇠똥구리의 소화기관은 매우 뛰어나서 먹이인 똥을 먹기 시작하면 거의 즉시 자신도 똥을 내놓기 시작하고 먹는 것을 멈추면 배변도 곧 멈춥니다. 즉 먹으면서 싸는 것이죠. 똥 경단을 만들기 위해 뒷다리가 앞다리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컷이 자신의 몸집보다 3배 정도 큰 경단을 만들어 암컷에게 알을 낳도록 주기도 합니다. 그럼 암컷은 경단에 알을 낳아 유충을 길러내지요. 무튼 쇠똥구리는 초원의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땅 위에 쌓인 똥을 땅 밑으로 옮겨주고 박테리아가 분해하기 어려운 거친 섬유질 같은 것들을 모두 갈아서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 사양 고양이가 만든 고양이 똥 커피, 코피루악. 인도네시아어로 커피를 뜻하는 코피와 긴 꼬리 사양 고양이를 의미하는 루악이 결합한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서식하는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뒤 배설한 씨앗을 햇빛에 말려 볶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커피를 말합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나무에 있는 커피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고 그 고양이가 싸놓은 똥에서 배출된 커피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마신 것이 루악 커피의 기원입니다. 사양 고양이의 소화기관의 효소가 원두를 발효시키며 원두의 쓴맛과 떫은 맛이 사라지고 특유의 맛과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생산 과정이 독특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적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해지자 사람들은 야생 사양 고양이를 포획해서 좁은 우리에 가둬둔 뒤 강제로 사육하며 커피 열매를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참사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를 고급이라고 하며 먹어야 하는지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조류의 똥이 광물질로 변한 구아노. 구아노는 건조한 해안지방에서 바닷새에 축적된 똥이 바위에 쌓여 화학화된 덩어리, 광물질입니다.
동굴에서 발견되는 이니 풍부한 박쥐의 똥이 화석된 것을 베트 구아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아노에는 질소 이외에도 인산 성분이 풍부해서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중요한 구아노 산지는 남미, 즉 페루, 칠레, 볼리비아가 있는데요. 페루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진차군도는 무인도로 펠리컨 등 바다새들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구아노가 수백 미터 높이로 쌓여있는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이를 별다른 가공 없이 채취해서 바로 비료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이로 1840년대 수많은 증기선들이 페루의 구아노를 유럽으로 실어 날았고 페루는 구아노로 인한 경제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석유가 중동 전쟁의 원인이듯이 비료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값비싼 주원료인 구아노를 놓고 남미 자원 전쟁의 시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똥도 화석이 된다? 동물의 똥은 곤충이나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흔하진 않아도 지층 속에서 광물화 작용에 의해 암석과 같이 단단해진 똥화석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똥화석은 과거의 생물들이 무얼 먹고 살았는지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물이죠. 특히 공룡의 똥화석을 분석하면 초식인지 육식인지부터 그 공룡이 살았던 당시의 주변 환경 생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의 똥화석을 분석해서 지구상에 풀이 언제 등장했는지 알 수 있고 육식 동물의 똥화석을 분석해서 먹이로 삼은 동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등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을 똥을 통해 엿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똥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